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좋은 강의를 하실 텐데 그냥 송구스럽고 감사하고 또 더 열심히 하라는 메시지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교육관 또는 교육 철학 뭐 이런 거는 제가 보통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면 또는 교육관이라고 하면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또 다른 것에 비해서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서 어떤 자만심을 가질 것 같아서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교수도 하나의 직업이고 그래서 최소한의 직업 윤리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수가 해야 되는 일이 강의죠. 근데 저는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현장의 이야기를 반영을 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필드에 나가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강의를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교수로서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한 어떤 책임감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강의하는 것이 현장과 괴리가 되고 그리고 의미가 없다면 사실은 제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학생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현장에 가서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 훈련을 시키는 이것이 바로 강의의 목적이라고 당연히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장을 생각을 하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를 생각을 한다면 그러한 목적은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갖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교육 강의를 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보통 뭐 강의라든지 또는 과제라든지 토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교수의 선호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강의의 목적과 그리고 강의의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제가 최적의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선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정말 많아요. 70명, 140명 정도 되고요. 경영대학원 수업, MBA 과정까지 하면 거의 200명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그 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할 때 어떻게 제대로 된 이론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어떤 배운 것을 적용을 할 것인가 이제 이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강의하고 그리고 개인 과제나 팀 과제를 이렇게 병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의 강좌가 1학기 때는 강의 위주로 이론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요. 2학기 때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학생들의 뭐 과제나 토의 중심으로 이렇게 강좌가 개설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경영대학은 강의를 할 과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동일한 과목을 나눠서 진행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한 학기에 그거를 다 해야 되니까 강의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학생들의 어떤 능동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과제나 또는 토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러한 어떤 교육의 어떤 강의의 방식에 있어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강좌의 기본적인 이론이라든지 개념 그리고 실제 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정확하게 학생들한테 전달하고 이해를 시킨 다음에 토론을 하거나 과제를 해야 사실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만약에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학생들의 발표를 중심으로 한다면 사실은 그거는 상식선에서 토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환담식으로 끝날 수도 있고요. 또 MBA 과정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경영담을 그냥 이야기하는 자리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상식적인 논의를 하려고 이 강좌가 개설된 건 아니죠.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굳이 강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강의에 초점을 둬요. 왜냐하면 한 학기 동안 제한된 시간에 강의와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를 동시에 이끌기 위해선 강의가 굉장히 집중적이고 양질의 강의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초점을 두고 강의하고 그리고 학생들의 참여 이렇게 이끄는 그런 것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업 현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강의하고 또 기업 현장에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역량을 풀려면 어느 정도 대학에서 그런 것들을 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의계에서 자체를 제가 강조하기보다는요. 왜냐하면 그 개강하기 전에 웹에 올려진 강의 계획서는 학교에서 정해진 그 틀에 이제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첫 시간을 강조를 하죠. 첫 시간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웹에 반드시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꼭 첫 시간에 이제 참여를 하라고 안내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 그때는 상세 강의 계획서를 작성을 합니다. 별도로. 이제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은 이 강좌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주고요. 그리고 그 강좌에서 다룬 내용,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서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고 어떻게 학생들의 수업 참여라든지 그 수업 진행 방식이 또 결정이 되고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연결이 되도록 일관성이 있도록 일단 안내를 하고요. 이 강의에서 어떻게 소통을 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스타일이 어떤지를 꼭 안내를 합니다. 경영대학은 굉장히 학생 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개개인의 요구사항을 다 이렇게 저희가 수용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첫 시간에 강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는 거죠. 강사가 보여주는 거, 뭐 강의 내용뿐만 아니라 강의 스타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또 평가 방식도. 그래서 학생들이 내가 이 강의는 필요해서 듣는데 교수의 강의 스타일이 나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또는 나는 팀 프로젝트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 그러면 수강 정정 기간에 학생이 이 강좌를 취소할 수 있게 그렇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때 이제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아주 상세하게 안내를 해요. 그 다음 시간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에 몰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잔소리를 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부가적인 수업의 내용과 관계없는 그 어떤 얘기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한 3주만 지나도 강의의 몰입도가 엄청나요. 그리고 그 몰입하는 학생의 모습 때문에 교수인 제가 더 긴장해서 더 강의를 열심히 하게 되고요. 그래서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굉장히 저는 공을 들이고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 저희한테 준 그 기회라고 생각하는데요. 강의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매체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이제 교수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아진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대면은 학생들이 불안해하죠. 예를 들면 코로나 직후에 실시간 온라인 수업으로 줌이나 이제 웹엑스 또는 이제 녹화물 수업을 할 때 교수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당황했죠. 근데 제 경험상 줌이나 웹엑스로 강의하는 스타일을 이렇게 제가 익숙하게 하는데 사실은 반나절도 안 걸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힘드냐면 심리적인 장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학생들도 동일할 것 같아요. 정말 소통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LMS를 활용한 소통으로 학생들의 질문을 그리고 제가 공지사항을 이렇게 질문사항이 만약에 공통이 되는 상황이다 하면 공통 질의응답 코너에 그것을 다른 학생들하고 특정 학생의 질문을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공지사항을 이렇게 수시를 좀 해서 학생들의 어떤 강의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서 불안감을 좀 잠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소통에 신경을 썼고 두 번째로 한 것이 실시간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할 경우에는 최소한 10분 전에 이 줌을 다 켜놔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그냥 켜놓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화이트보드에 간단하게 인사하고 그리고 몇 시부터 시작할 거고 뭐 지난 시간에 읽어와야 될 자료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를 미리 준비한다거나 또는 수업을 시작할 때 어디 부분을 복습을 할 거니까 그 슬라이드를 미리 준비하라고 하는 등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멘트를 남겨요. 그러면 학생들이 심리적으로 조금 이렇게 불안감이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공을 들인 건
오프라인에서도 강의를 효과적으로 하려면 최소한의 에티켓, 서로 간의 약속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서도 제가 학생들한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지를 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을 들을 때 최소한의 어떤 것을 여러분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거는 학생들이 이제 팀 프로젝트를 할 적에도 온라인으로 하는데 그 서로 간에 어떤 최소한의 지켜야 될 어떤 에티켓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훈련한 그대로 적용하면 학생들이 훨씬 더 팀 과제나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 슬라이드를 할 경우에 과거에는 강의 슬라이드를 할 때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는 이제 제가 이렇게 쭉 설명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이제 시각 자료를 조금 더 추가하게 되죠. 학자의 이야기를 할 때는 학자의 사진이라든지 기업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첨부하고 발표를 저는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에서도 아마 팀 프로젝트를 운영을 했어요. 코로나 상황에 학생들한테 기회를 놓치게 하기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학생들이 온라인상에서 발표를 하게 되죠. 수동적으로 수업을 들었던 학부생들이 발표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떨리게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가 한 30분 정도, 2, 30분 전에 줌을 켜놓고 전부 다 미리 연습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배려를 해줘요. 매체가 늘어나면 매체에 맞게 이제 강의를 조금 섬세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강의의 진행을. 근데 이렇게 보완하고 조금 섬세하게 배려하는 모습이 학생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워하면서 더 수업에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특별하게 더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슬라이드의 시각화를 조금 더 고려를 했다는 거. 펜태블릿을 썼기 때문에 강의할 때 파워포인트 위에 항상 메모를 해서 오히려 메모나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수업보다는 학생들한테 훨씬 더 선명하게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해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어요. 그래서 교재에서 커버를 못해요. 특히 이번 학기는 제가 처음으로 기업윤리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전공 분야에서 거의 모든 과목을 다 강의를 했는데 과목을 변경을 하면서 이게 교과 과정을 변경을 하면서 제가 강의했던 수업이 오픈되지 않아서 이제 기업 윤리 강의를 처음으로 하게 됐는데 기업 윤리 같은 경우는 환경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특정 교재에 의존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자료를 다 활용하게 돼서 링크를 많이 안내해 줬던 것 같아요. 대신 수업 시간에 특정한 유튜브나 동영상이나 또는 뭐 신문의 자료를 이렇게 펼쳐가지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수업 시간이 너무나 짧아져요.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충분히 별도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코로나 이전에서도 유튜브 재미있는, 그러니까 수업과 관련돼서 학생들의 그 흥미를 제고시킬 수 있는 거는 학생들이 그냥 각자 보고, 그리고 저는 수업 시간엔 그것을 제가 왜 보게 했는지 그 의미를 설명을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고려를 하진 않았다는 거.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동영상은 안내는 해요, 학생들한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소개는 하지만 수업 시간에 별도로 하지는 않고 환경이 급변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자료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 수업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은 아무래도 개인 과제나 팀 과제 또는 팀 프로젝트 뭐 이런 이름으로 붙여진 그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제가 좀 공을 들이는 게 있기는 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그 주제와 관련된 제대로 된 자료를 검색하고 그리고 선정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 이거를 저는 가장 중요한 그 학생들이 키워야 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과 관련된 자료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제 그런 그 관련 자료를 자주 못 보다 보니까 우연히 접한 인터넷 기사가 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자료 출처가 불분명하고 연도가 불분명한 자료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굉장히 다양한 사이트나 또는 자료를 이렇게 소개를 해줘요, 학생들한테. 가급적 최근에 그 주제와 관련된 정확한 자료를
선정하고 이해하는 거, 이거는 팀 과제를 해도 모든 팀원들이 다 갖춰야 될 역량이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중간 보고서에 그것이 이제 이렇게 반영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공을 들이는 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중간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데, 그 중간 보고서를 제출할 때 줌으로 소그룹 회의를 진행해서 전부 다 팀별 미팅을 가져요. 그래서 팀원들이 그 해당되는 자료를 해당되는 주제에 적합한 자료를 제대로 선정했고 이해하고 있는지 이제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주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잘 잡고 있는지를 피드백을 해주죠.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그 팀 과제에 대한 몰입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최종 보고서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코로나가 제게 준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그리고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거는 코로나가 끝나도 어떻게든 제가 힘들겠지만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무임승차자를 조금 통제하기 위해서 그 상호평가를 실시를 하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그 경영대학은 워낙 팀 과제들이 많은데 이게 3, 4학년 대부분 거의 공장식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작성하는 학생은 맨날 파워포인트만 하고, 발표를 하는 학생은 굉장히 발표만 하고,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어떤 파트를 맡는다 하더라도 그 기업에 대해서 또는 그 주제에 대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학생들의 어떤 능동적인 수업 참여는 교수의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하지 않으면요, 방임이 돼버려요. 그리고 시간 낭비가 돼버려요. 학생은 모르지만 착한 선생, 성실한 선생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팀 과제나 개인 과제를 만약에 귀한 강의 시간을 할애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교수는 그 몇 배를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을 다 보기 때문에 이제 집중력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게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잘 좀 어려워하거나 이러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거나 또는 추가적인 사례를 얘기하거나,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제 수업에 대한 냉정한 학생들의 피드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그널을 보게 되면 정말 강의를 더 열심히 준비를 해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수업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수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보여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죠. 물론 수업 시간에 피곤해서 자는 학생은 있죠. 밤새고 뭐 공부를 하다가 잘 수도 있고요. 근데 딴짓을 하는 건 좀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정말 피곤해 못 견뎌가지고 이렇게 막 눈을 껌뻑이다가 이렇게 조는 경우는 저는 오히려 그럴 수도 있단데, 핸드폰을 보거나 탭을 쓰거나 뭐 아이패드를 할 때 다른 사이트를 하거나 이러면 학기 초에 그거는 서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 수업이 별로 의미가 없나 보다. 그러면 뭘 보완할까? 그래서 저는 보통 강의에 조금 더 공을 들여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교수님들은 농담을 하거나 또는 재미있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주의를 이렇게 끄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제가 몇 번 시도해 봤는데 별로 이렇게 그 고객의 호응이 뜨겁지가 않아서 제 전공은 저는 조직, 기업 뭐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기업의 재미있는 사례가요, 웬만한 재미있는 유머보다도 훨씬 더 재미있고 웬만한 드라마보다도 훨씬 더 다이나믹해요. 그거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학생이 팀 프로젝트 할 때도 사례는 이렇게 분석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제가 그 공부하는 분야가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예요. 그 사람들의 심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웬만한 심리학 얘기보다도 훨씬 더 다이나믹한 얘기들이 있고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오히려 더 공들여서, 또는 에피소드나 또는 기업의 실제 얘기나 이런 것들을 더 준비를 하는 편입니다. 예. 저희 대학에 이제 LMS라고 있는데요. 저는 이거 만들어진 초창기서부터 썼어요.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경영대학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1대1로 눈높이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나서 소통하기가 뭐 코로나 전에도 굉장히 여의치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학생들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 굉장히 쑥스러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LMS를 통해서 글로 하는 거는 또 얘기가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소통을 하고, 그리고 질의응답도 그걸로 통해서 하고요.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LMS의 쪽지나 질의응답이 사실은 수백 건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아요. 이제 다 답을 하고 뭐 공유하고 또 이러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소통을 하려고 수업과 관련해서 최대한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제가 가장 중심을 두는 건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강의 내용이 부실하면 그 어떤 매체를 해도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일단 콘텐츠에 더 신경을 쓰고요. 근데 대면 수업은 교수의 모든 메시지를 100%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이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하고 바디 랭귀지를 통해서 전달하는 거하고 굉장히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대면 상황에서는 그게 다 전달이 돼요. 근데 비대면 상황에서는 사실 그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슬라이드도 학생들이 한 번 더 보기 편하게 슬라이드 제작을 하고요. 비대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친절하게 전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 사이트 주소를 다 링크를 걸어두고, 그래서 학생들이 슬라이드에 그냥 클릭을 하면 링크가 자동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펜슬을 많이 쓰니까 파워포인트에 여백을 조금 남겨둬가 비대면 상황에서는 그렇게 조금 노력을 하고요.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수강자의 입장에서 조금 더 생각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하지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능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강의하는 학생들 안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생들은 처음 제 수업을 듣지만 저라고 하는 백윤정 학생은 매년 들어요. 그러면 과연 기업 얘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최근에 자료를 제대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최소한 신문 기사보다는 더 나은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신문 기자님들이 쓰신 글들도 굉장히 소중한 자료죠. 근데 그걸 그대로 낭독하면 제가 할 역할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다 조합해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사실은 수업 전에 정말 많이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면,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이론을 강의할 때는 긴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근데 최근에 필드에 있는 자료를 여러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해가지고 정말 제한된 상황에 학생들한테 제대로 전달을 하려면 제 나름대로 이제 다 정리를 하는데, 그걸 과연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러면 몇 번 이렇게 리허설을 하게 돼요. 강의를.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전달할 수 있게, 조금 더 학생들이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어요. 뭐 교수법이라고 하면 그런 거 같아요. 말을 제가 하는데 제가 말을 횡설수설해서 학생들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인간인지라 횡설수설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강의하기 전에 한번 강의할 내용을 최소한 전체적으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숙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따로 정리한 사례 같은 경우는 어디 교재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공들여서 준비를 하죠. 성적 평가는 당연히 민감하죠. 그리고 이렇게 학생들을 괴롭히는 클래스에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상대평가를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안타깝죠. 근데 사실은 성적과 관련해서 정말 무례하게 저한테 요구했던 학생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에 얘기를 하는데, 평가를, 이 평가의 근거가 강의 목적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제가 꼭 얘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목적에 벗어나는 평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제 강의의 목적은 이론을 정확하게 아는 것,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거, 이 두 가지 파트로 크게 나누어지고 그걸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학생들을 평가를 하다 보면 시험을 잘 치는 학생들이 있어요. 중간 기말고사를 정말 근데 그것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학생들도 있어요. 대신 팀 프로젝트에서 정말 성실하게 했고요. 팀장으로서 리더십을 발휘를 했고요. 그리고 보고서의 질도 높고 상호평가도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학생은 팀 역량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거죠. 자, 그렇게 나눠서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이것을 다 합산해서 나온 평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B-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역량이 B-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시험을 잘 쳤지만 뭐 팀 역량이 부족할 수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본인의 다양한 역량을 합산한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학생들이 알기 때문에 어떤 성적에 대한 이의를 할 적에도 그런 것을 설명을 해주면 학생들이 다 수긍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는 강의의 목적 그리고 강의의 진행 방식과 저는 일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일치할 때 학생들도 수용을 하고 그리고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 이의라기보다 성적에 대한 근거를 질문하는 거죠. 평가자인 교수가 반드시 해야 되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면 근거를 다 얘기를 해줘요. 중간은 어땠고 기말은 어떻고 그다음에 팀 프로젝트는 어떻게 이렇게 세부 점수가 어땠고 그래서 전체 등수 가운데 어떻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떤 학생은 그 답안에 대한 피드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작성한 답지를 쭉 보고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했는지를 쭉 얘기를 하죠. 그냥 하면 학생들이 다 수긍하고 고맙다고, 이렇게 학생들이 정말 착해요. 그렇게 얘기를 다 해주면 제가 감사하죠. 다 이해해주고 뭐 납득해주니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 현장과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고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기업을 강의를 하는 사람이 기업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조직 생활을, 기업 생활을 굉장히 짧게 했고, 어떤 경우는 전혀 기업 생활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임해요. 다른 교수님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게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드의 상황을 알려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해요. 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기업을 강의하는 사람이 기업에 있지 않다. 하지만 기업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최선을 다해서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근거가 되는 이론을 또 연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꾸준히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특히 지금같이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특정한 교재에 교수가 의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재가 작성되는 시간이 보통 아무리 개정판이 나와도 한 4, 5년 텀이 되는 거죠. 그럼 벌써 기업의 상황 너무나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끊임없이 업데이트하는 거, 그것뿐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거를 또 학생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예. 그 플립드 러닝을 했었어요. 한 학기 이제 했는데 일단 녹화하고 오프라인 수업을 이렇게 병행하는데, 근데 제 경험상 저는 몰랐는데 학생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는 피드백을 받았어요. 이론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 이론을 조금 이렇게 재고시킬 수 있게 조금 사례를 많이 하는 이런 식으로 좀 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다. 근데 사실 제 강의는 원래 그런데 플립 러닝을 하다 보니까 그걸 조금 이렇게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학생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이제 단지 조금 제가 경험상 아쉬웠던 거는 이제 일주일에 녹화물 수업하고 대면 수업을 이렇게 한 번 한 번씩 기계적으로 이제 나누다 보니까 어떤 거는 이론이 한 주 동안 이론을 쭉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이런 부분이 이제 어렵고 중요할 경우, 그리고 특히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야 될 부분, 아마 이제 운영상에 이제 나중에 묘를 살리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플립드 러닝을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굉장히 그 학생들하고 좋은 경험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듣고 학생들이 필드에 나가서 조직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의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양질의 콘텐츠를 개발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저는 강의를 시작하는 그 순간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려고 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해서 기술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교수가 등한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런 어떤 변화에 이렇게 조금 뒤처지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노력하면서 한 학기 한 학기를 최선을 다해서 그냥 앞으로 계속 보내지 않을까? 성실한 직장인으로서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